자, 16강입니다. 여러분 책은 274페이지고요. 장문의 이해인데 뭐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원래 지문의 2배 길이죠. 2배 길이고 그 다음에 유형은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형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제목,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간혹 낱말의 쓰임,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또는 간혹 변형돼서 빈칸, 그렇죠? 하나는 붙박이로 제목이고 하나는 빈칸, 결국 어휘예요. 어휘. 한 문제는. 근데 이제 어휘가 빈칸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밑줄로 나오느냐 차이인데 여기서는 또 빈칸이든 아니면 밑줄이든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밑줄 틀린 단어는 무조건 반이옵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봐서 느끼겠지만 반대말만 나와요. 두드러지게. 그다음 밑줄형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빈칸 어휘로 나왔어도 전혀 연관성 없는 단어들. 그래서 비슷비슷한 단어가 보기에 안 나오니까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유형을 좀 더 길어진 지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부담 없이 뭐 첫 페이지 274페이지 이 문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22년 3월 문제였습니다. 그쵸? 맞네요. 쭉 갑니다. 자, what a plant knows. 여러분 책에는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거 이제 고유명사, 책이나 논문의 이름인데 식물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책인가 봐요. 아니면 어떠한 서적, 아니면 논문, 저서 이런 건가 봐요. 하여튼 식물이 알고 있는 것에서 자, 생물학자인 데니얼 최머비추는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ophisticated, 정교하고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 목관대죠. 요게 선행사고 관계사 절이니까요. 식물들이 사용하는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뭐 하려고요? To control their movements, 그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려고. 자,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끊으면서 조금씩 끊으면서 하는데 3월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수특 교재나 다른 교재로 할 때는 여러분한테 같이 얘기해 주면서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지금부터 써먹어도 돼요. 선생님 저는 잘 끊는 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막 끊으려고 하지 말고 보통 어디서 끊으면 되냐면 주어에서 끊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어 찾기가 애매하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주어나 동사만 명확하게 찾아도 확실히 문장을 보는 눈이 좀 늘어납니다. 자, 가봅시다. 식물의 능력을, 그죠? 정보 처리 능력을, 그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능력을 묘사했는데요. 뭐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이는 거냐?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죠. 식물은요, not only 뭐뭐할 뿐만 아니라 태양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뭐 함으로써 그들의 줄기를 구부림으로써 태양을 쫓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어법상 틀린 문장입니다. 왜? not only A 벌어서 B에서 거꾸로 부사 also는 생략할 수 있고 접속사 but은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해 지문 같은 데 보면 어법상, 문법상의 오류가 종종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법보다는 이 사람의 주장이나 지식의 전달이 더 우선하는 게 독해니까 사실은 but을 쓰고 also를 생략해도 되는 문장을 but을 생략해버렸죠. 어법적 포인트예요. 자, 태양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요, 정렬한답니다. 그들의 잎사귀를요. 자, in such a way as, such와 as, 근데 지난번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such as 명사의 차이와 such 명사 as의 차이. such 명사 as는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은 명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maximize exposure to light, 빛에 대한 노출을 극대화,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to겠죠. 역시 이것도 뭐 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이해 가요? 식물이 움직임을 움직인대요. 식물도. 왜? 어떻게? 빛의 노출을 좀 늘리려고 줄기도 움직이고 잎사귀도 정렬시키고. 그렇죠? 근데 어떤 식물들은요, 이렇게 실제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선라이즈, 일출을요, 태양에 떠오르는 걸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from 가봅시다. memory 기억력으로부터요. 그리고 심지어 자 it is인가요? 잠시만요. 선생님이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게요. some place니까 they are겠네요. they are 복수명사니까요. 부사절에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들이 be deprived of 그래서 뭐뭐를 박탈당하다, 빼앗기다라는 뜻이죠. 그 식물들이요. 태양의 신호를 빼앗겼을 때, 그죠? 태양의 신호를 빼앗겼을 때조차도 이러한 정보를 얻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을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동사 and로 이어지는 동사예요. 몇 날 며칠 동안은 이 정보를 얻습니다. 태양빛이 없는데도 신호를 빼앗겼을 때도 이러한 brilliant green 역시 책 이름인가 봐요. 영리한 뭐 식물 이런 말인가 봐요. 스테파노 만쿠소와 알레산드라 비올라는 주장하기를요. plant 식물들이요. 자, not only 또 나왔고 but 나왔네요. 그쵸? not only but 이러한 시각, 시야의 감각이니까 시각이라고 합시다. 시각, 촉각, 후각, 그리고 청각뿐만 아니라 10개, 뭐 10여 개의 다른 감각적인 능력이겠죠. 감각적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데요. 근데 그 어떤 능력입니까? 목관대조 역시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은 결핍되어 있는 이러한 식물들만의 10개가 넘는 다른 능력들도, 다른 감각적인 능력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식물의 뿌리는 미네랄을, 광물이죠. 미네랄과 물의 함량, 토양의 미네랄과 물의 함량을 센스, 감지하고요. 그리고 바꿉니다. 그들의 방향, 뭐 성장 방향을요. 그에 따라 바꿉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물들은요. 어떤 식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some people로 봐야겠네요. 어떤 이들은요. be reluctant to 부정사죠.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하다.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식물의 움직임을 label A as B입니다. label이라는 단어, 물론 명명하다, 뭐 이름을 붙이다, 그죠? 이런 뜻인데 label이라는 단어 몰라도 선생님이 알려준 동사, 타동사 A에서 B는 어떻게 해석해라? 모르는 단어 나와도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지? 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안 하려고 해요. 뭐를? 이러한 식물의 움직임을 행동이라고 여기는 걸 꺼립니다.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여기서는 이 they는요 식물입니다. 식물. 이 some people이 아니라 식물들은 신경과 근육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just as 뭐뭐인 것처럼이에요. 식물들도 폐가 없이 숨을 쉴 수 있고, 그 다음 digest는 요거에 걸리는 겁니다. to breathe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위장이 없이도 영양분을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식물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to 이하가 ability를 꾸미겠죠. move, behave, 움직이는, 즉 행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종합해 봅시다. 결국 식물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몇몇 사람이 비록 그거를 운동, 행동이라고 여기려고 하지 않지만 식물도 움직이는 능력은 있다. 우리는요, dismiss 뭐예요? 무시야. 여기서는 해산시키다가 아니라 무시해버리다, 일축해버리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는 하면 안 된대. 뭐를? 이 부재, 행동 능력의, 그죠? 한 유기체에서의 행동에 대한 능력의 부재, 즉 행동 능력이 없다라고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행동 능력의, 잘 봐, 행동 능력의 부재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뭘까? 행동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요? 맞아? 이것 때문에 말이 좀 어려워요. 디스미스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다라는 말이야.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무시해버리다. 일축해버리다. 요런 말이거든요. 자, 가봅시다. 여기까지. 자, 유기체의 행동 능력이 없다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건 뭐야? 행동 능력이 없음을 일축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뭔 말이야? 이것 때문에 헷갈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자, 가볼게. 일단 단지 뭐 때문에? 그것이 생리적 메커니즘, 생리적 역학 또는 메커니즘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메커니즘이 없고 그 생리적 메커니즘은 be responsible 하나만 정리하고 합시다. 이렇게 쓰인 편의상 A와 B를 적을게요. 주어가 A로 오고 for의 목적어가 B로 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수거지. 무슨 수거예요? 무슨 수거? A는 B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게 이제 1번 해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A는 B의 원인이다 라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이 좀 기니까 천천히 갈게요. 이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에게 행동의 원인이 되는 생리적 메커니즘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한 생명체가 동물처럼 움직이는 이런 생리적 메커니즘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 능력이 없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동물의 행동 역학, 생리적 역학, 헷갈리면 동물과 똑같이 동물의 움직임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동물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행동 능력이 없음을 일축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럼 봐봐. 우리말로 내가 일단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얘기할게. 행동 능력의 부재, 행동 능력의 없음을 일축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행동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요, 없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죠. 없음을 무시하면 안 된대. 행동 능력이 없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안 된대. 어? 오케이? 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다죠, 무시는. 그러니까 없음을 반대하면 안 된대. 그러면 행동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면 안 된대. 맞아? 이 디스미스 때문에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린 거야. 요 말이 어려운 건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잘 봐.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 란 말은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다라는 정도로 없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니까 인정해야 된다야. 그럼 봐봐. 천천히 갈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 가요? 인정해야 한다야. 무시하면 안 된다. 야, 나 무시하면 안 돼. 그럼 뭐야? 나 인정해야 한다야. 그럼 나 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해 가요? 그럼 봐봐. 어노르게니즘을 식물이라고 해봅시다. 앞에서 식물도 움직인다고 했는데 동물하고 같은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이유로 식물에게도 이러한 움직임의 능력이 없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즉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말 돼? 아니지.
이게 틀린 말이지. 이게 어려운 말이야. 디스미스 때문에. 오케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니라 앞에서 뻔히 나온 대로 동물과 생리적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분명하게 식물에게도 행동 능력이 뭐 한다? 부재가 아니라 존재이지.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즉 존재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식물도 행동 능력이 있음을, 존재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되고 인정해야 된다. 이해가? 이해가요? 이 말이 우리말 때문에 좀 어려운데.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반대말이겠죠? existence로 바꿔야죠. 존재. 존재. 그러니까 이 없음이라는, 부재라는 부정의 개념과 디스미스라는 일축하다, 무시해버리다라는 부정어에 심지어 should, not까지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우리말에 헷갈리는 거야. 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음을 너희가 모르고 있지 않을 소냐, 막 이러면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말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잘 봐, 다시. 천천히 가면 돼. should not dismiss는, dismiss 자체가 무시해버리고, 경시해버리고, 일축해버리고, 해체해버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not이 아니라 should dismiss는 무시하다는 뜻이야. 무시해야 한다. 이해가요? 무시해야 한다. 그럼 should not dismiss는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니까.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뭐요? 우리말로 좀 쉽게 바꾸면 인정해야 한다잖아.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의미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이 말 때문에 이거 헷갈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푼 겁니다. 의외로 1번은 제목 문제는 많이 안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선배들이 이 말이 헷갈려서 요 2번을 많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D죠, D. 자, 제목은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무리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식물들은 분명히 감지해요. 환경을 감지하고, 자, sense, learn, store, and use까지 동사 4개네요. 환경을 감지하고, 그 다음 정보를 학습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합니다.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즉, 그들은 행동합니다. 식물도 행동합니다. 이게 주제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지능이 있겠구나. 그들의 행동에는. 즉, 식물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어떤 식물도 특정한 지능이 있나 본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말 사실이야. 얼마만큼? 뭐 하는 한? 자, 이 지능이 정이 내려지는 한 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지능이 규정되는 한, 정의 되는 한은 뭘 통해서요? 행동적 상호작용을, 환경과의 행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능력, 이 관점에서 이 능력을 지능이라고 우리가 규정한다면 식물도 지능 있는 거다. 됐어? 자, 오히려 뭐가 아니라요, 정신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행동적 관점에서 보면 요거 식물도 지능이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즉 뭐예요? 중요한 말은 요거죠. 식물은 행동한다,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원래 이거 별표 하나라 선생님이 안 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요거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는데 질문 안 하러 와요. 질문하러 안 와. 그래서 수업 때 풀이를 좀 해줬습니다. 자, 제목 한번 봅시다. 1번, 식물의 성장은 is up to 뭐에 달려있다? 토양의 함량, 즉 토양의 내용물에 달려있다. 아니죠. 두 번째, 식물들은 정말로 행동하고 그리고 지능도 가지고 있다. 정답이지? 요거죠. 오케이? 정답이지. 식물들은 태양 신호의 비밀을 알고 있다. 아니고요. 식물과 동물, 즉 동식물은 자,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 식물과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니고요. 이점과 도전 과제, 자연에서 사는 것 전혀 관계 없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아까 4번. 그죠? 식물의 행동력의 부재, 즉 행동하지 못함을 인정하면 안 된다. 즉 행동할 수 있다. 행동력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돼. 알겠죠? 가봅시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5번, 6번으로 갑니다. 평가원 문제입니다. 이제 가봅시다. 이것도 좀 유익한 내용이에요. 별표는 2개지만. 자,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어떻게 해석한다? 그냥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해 버리세요. 시간의 부사절일 때는 일단 뭐뭐 하자마자란 뜻도 있지만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이고 어차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의 once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부 앞으로 접속사 once는 일단 무엇 하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일단 한 사건이 목격되어지면요, onlooker, 보고 있던 사람, 방관자, 구경꾼 이 말이에요. 구경꾼은요 반드시 판단, 결정해야 됩니다. 인지 아니지, 뭐가 그것이 진짜로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긴급 상황은요 부분부정이죠. Not always,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긴급 상황은 명백하게 labeled as, 아까 수동태입니다. 요거하고 합쳐져서 수동태예요. label ASB의 수동태니까 여겨지다로 해야겠죠. 항상 명백하게 그러한 것으로 긴급 상황이 늘 긴급 상황인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않는다. 여겨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자, 그래서요 연기입니다. 쏟아져 들어와 대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연기는 불에 의해 유발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지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런 증기관, 증기 파이프에 누수 새는 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위에서 비명소리는요 어떠한 공격에 대한 신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가족 간의 다툼, 언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doorway, 진입로예요. 길가, 그냥 길가의 이 도로 진입로, 예, 자빠져 누워있는 한 남자는요, coronary는 뭐지? 동맥부전인가? 요건데 그냥 심장마비라고 해석해도 돼요. 심장마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는요 단지 그냥 자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off a drunk, 숙취 또는 술에 취한 거를 떨쳐내기 위해, 즉 술 깨기 위해서 자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요 얘기죠. 긴급 상황은 오케이? 긴급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예시잖아요. 그쵸? 연기는 진짜 불나서 난 걸 수도 있고, 어디 증기 파이프가 터져서 이렇게 김이 나온 걸 수도 있고, 그 다음 길거리에서 막 비명소리 들리면 진짜 뭐 누군가 공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간의 싸움일 수도 있고, 길가상에서 자빠져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쓰러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술 깨려고 길에서 그냥 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치? 또 a person,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한 사람은요 종종 looks at those, 이게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 주변의 사람들, 그쵸? 그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뭐 하려고요? 알아내려고요. 뭘 알아내려고?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만약에요 모든 다른 사람이 차분하고 무관심하다면 그도 역시 뭐 할 경향이 있다? 그렇게 남아있을, 머무를, 유지할 가능성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다른 사람이 강력하게
반응한다면 그도 역시 경계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이러한 경향이 단지 그냥 맹목적인 순종, 순응이 아니라요. 보통 우리는요, derive A from B죠. B에서 A를 얻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는요, 많은 귀중한 정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많은 값어치 있는 정보를 뭘로부터 얻어내요? 다른 사람,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로부터 우리는 정보를 얻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제죠. 즉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이거 긴급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왜? 긴박한 상황은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례를 들었고, 그래서 우린 뭘 해?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펴봐. 여기까지. 그지? 이해가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행동하는데, 그거 맹목적인 수능이 아니라, 그지?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정보를 얻기 때문이야.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런 거 있었대. 실제로 우리 롯데타워인가요? 롯데타워의 롯데시네마의 천장에 수도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누수가 돼가지고 극장에서 롯데시네마라는 극장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거 명량인가? 이걸 막 보고 있었는데 물이 막 위에서 쏟아지는 거 아니야. 4D 극장에서 물이 막 쏟아지길래 야, 씨, 효과 진짜 리얼하네. 막 그러면서 아무도 대피를 안 했대. 그지? 보통 때 같으면 혼자 봤다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물이 떨어지긴 어디서 떨어져. 근데 주변 사람들 그냥 보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4D 극장은 이렇게 물도 막 나오고 그런가 보구나 하고 대피를 안 했대. 실제로는 파이프가 터져서 그런 건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상황의 긴박함 또는 우리의 행동 여부를 주변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 그치? 됐어요? 자, 이제 갑시다. 이제 자, 뭐로 봐야 되나요?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드문, 희귀한 한 여행자, 한 거. 길가에 있는 식당을 고를 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장소에 들르기로, 장소에 머물기로, 한 가게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사람인데, 근데 그 가게 안에는 어떤 자동차도 주차장에 단 한 대도 안 보여. 즉 쉽게 말해서 길가에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차 한 대도 없는 식당을 고르는 이 사람은 바로 아주 특이한, 드문, 희귀한 여행자. 그 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여행자일 거야. 하지만 때때로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또 반전이 일어나네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요, provide, 하지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나요? 위에까지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치? 다른 사람의 반응과 행동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내용이에요, 위에는. 근데 하지만이라고 그랬어. 똑같은 얘기 또 나와? 그럼 벗이 어울리지 않죠. 그치? 일단 의심만 해두고 봐봅시다. 연구되어진, 이런 냉담함입니다. 환자들의 냉담함, 무관심함, 그러니까 무심함이에요. 그냥 무심한 척하는 무심함이 어디서? 치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치과 가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과 가면 사람들 다 어때요? 그냥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 있잖아. 그치? 근데 어때? 선생님도 여러 종류의
병원을 가봤거든. 가장 최근에는 한 2주 전에 대장내시경, 위내시경도 하고 뭐 해봤지만 작년에 이가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 그 사랑니도 2개 뽑아내고 이 치료를 좀 한 2달간에 걸쳐서 오래 받았거든. 제일로 아픈 게 치과야. 제일로 고통스러운 거야. 왠 줄 알아? 자주 안 겪는 고통이잖아. 우리가 이런데 수술 받는 것도 심지어 선생님은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 수술도 2번 받았었는데 이런 외부의 피부는 우리가 살면서 베어보기도 하고 불에 디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죠. 아, 아프겠다 이 정도. 그지? 주사 맞을 때도 이 정도 따끔하겠다라는 예측이 되는데 이는 어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우리가 입 벌리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잇몸 안에, 요 입 안에 들어오는 통증은 우리가 평소 때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잖아. 그거 얼마나 살 떨려. 그치? 거기다가, 선생님, 사랑니가 요쪽 거 지금 밑에 거 뽑아냈는데, 이거 뽑을 때는 사랑니가 매복 사랑니여서 이렇게 옆으로 누운 거야. 그래가지고 마취를 처음에 3방을 하고 막 하는데 아픈 거야. 왜냐면 이게 살을 짠 다음에 요 누운 걸 깨야 될 거 아니야. 깨고 그 작은 톱날 드릴 같은 톱날로 히 하면서 막 갈아내잖아.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걸 빼야 돼. 근데 너무 아픈 거야. 그러지 잘 안 되니까 막 의사가 야 진짜 치과 의사들 진짜 힘들겠더라. 그래서 남자 의사들이 많은 이유가 이해가 가더만. 선생님 가슴팍으로 올라타가지고 막 안 빼지니까 막 무슨 작업하듯이 막 힘줘가지고 막 하는데 막 눌리면서 너무 아픈 거야. 마취했는데도 그래서 막 이러니까 입은 벌려있지. 말도 못하지. 막 이러니까 의사가 아파요?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그때서 마취 주사를 2방 더 넣는 거야. 그러니까 마취가 좀 덜 됐나 봐. 그래가지고 나 원래 이만큼 아픈 건가? 하고 웬만하면 선생님 잘 참거든. 근데 이 고통은 도저히 못 참는 고통이더라고. 막 선생님 가슴팍 위로 올라와서 막 무슨 삽질하듯이 막 이러니까 간호사는 여기 잡고 있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가 원래?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아파요? 그러니 마취가 덜 됐나 보다고 하고 2방을 더 하고 이제 그때야 좀 덜 아프더라고. 근데 이제 마취를 깨고 나서 야, 이 진짜 한 1박 2일은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진통제를 식후에 하나씩 이렇게 한 포씩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게 있어서 2개를 먹고 그랬는데 너무 아파서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거 너무 아프다고 속으로 따지는 마음이었지. 그지? 네가 어저께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너무 아픈 거 아니냐. 하여튼 치과가 이 정도로 공포스러운 곳인데 대기실에서 이런 무관심한 이런 연구된 이런 환자들의 무관심함은요 poor indication 요게 중요한 말이죠. 잘못된 지표예요. 잘못된 지표. 그죠? 잘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바로 poor indication이 바로 요 부분을 서술해야 되는 말인데 정확한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잘못된 지표니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요 C를 accurate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 또는 정확하지 않은 inaccurate, accurate에서 그냥 반의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C가 틀린. 됐죠? 사실 오늘도 선생님 문자 왔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료 받고 스케일링 받고 그러거든. 그 후로도 이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선생님이 이가 안 좋아서. 근데 오늘도 가는 날이거든. 6개월에 한 번? 근데 안 가. 문자 계속 오더라고. 무시하고 있어. 그 정도로 치과가 살 떨리는 곳이잖아요. 나중에 가지 뭐. 좀 아프면. 안 아프니까 아직은. 괜히 가서 또 뭐 이쪽도 뽑아야 된다고 그럴까봐. 저번에도 뽑으러 간 게 아니야. 뭐 치료받고 그러는데 이거 좀 위험한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뽑아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안 뽑으시면 조금 나중에 통증이 더 심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왕에 여기 치료하느라 마취하는 김이니까 이왕 마취한 김에 이것도 뽑으시죠?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그래서 마취가 잘 안 된 거였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행여 또 다른 거 뽑자고 할까봐 지금 무서워서 안 가고 있어요. 자, 갑시다. 그리고 그것은요, 자, 이렇게 잘 봐요. 내부의 불안을 잘못 나타내 주는 거지. 그지? 치과 대기실에 사람들 다 그냥 무관심한 척 앉아있는 것만 보면 이건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 실제로는 여러분도 가봐서 알 거야. 졸라 떨리지. 주사만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떨리는데. 그치? 그래서요, 그것은, 자, 이 가주어입니다. 뭐가 부끄러운 걸로 여겨져요? 당신의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것. 냉정함을 잃는 것은, 대중 앞에서 냉정함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in a potentially acute situation, 아마 잠재적으로 또는 있을 법한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서, 그래서 존재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일 거예요? 훨씬 더 무관심해 보일 겁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뭐보다? 실제로 그가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는 무관심하지 않은데, 왜? 사람들 앞에서 봐봐, 치과에서 다 무관심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떨려, 아플 거 아니야, 막 선생님 나이 많은 막 사람이 와가지고 간호사 붙잡고 저 많이 아프면 안 돼요 막 덜덜덜 떨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창피야. 그치? 그러니까 실제보다 무관심한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중, 군중은요, 그래서 강요할 수 있습니다. inaction, 맞죠? 행동하지 않음, 무위라고 합니다. 무위, 즉 안 움직이는 거, 행동 안 하는 걸 강요해요. 그 구성원에게 뭐 함으로써? 의미하고요. 자, 의미함을 통해서, 암시함을 통해서, 그 수동성을 통하여, 그리고 자, 뭘 의미하느냐? 하나의 사건이 긴급사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어떤 개개인이든, 그러한 군중 속에 있는 어떠한 개개인이든요, 두려워할 겁니다. 무서워해요. 뭐, 그가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할 겁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마치 뭐인 것처럼 요게 생각돼 있겠죠? 응급 상황, 마치 그 상황이 긴급 상황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가 바보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군중 속에 있는 개개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할 겁니다. 자, 이거네요. 사람들은 주변 상황을 보고 위급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를 판단하고 자신도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해.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뭐였어요? 여기에도 조심해야 할 오류가 있어. 왜? 사람들 앞에서 호들갑 떨고 그러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무관심한 척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의 지표로 삼는 군중들. 하지만 군중 속에서의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말이겠죠. 됐죠? 그럼 보세요, 이제 제목. 자, do we judge independently? 우리가 과연 독립적으로, 우리 혼자서 따로 판단하는가? The effect of crowds. 끝났네? 군중의 효과. 그치? 요거죠. 그죠? 결국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군중이다. 요 주변 사람들이다. 그죠? 주변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도 정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긴박한 상황인데도 안 그런 척, 무관심한 척 하기도 한다. 즉, 주변 사람들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죠? 요거네. 또는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주변 군중이 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해도 될 거 아니야. 그죠? The influence of the crowd on behavior 라고 해도 되겠죠. 됐죠? 답은 쉽게 1번이네? 그럼 쉽게 찾았고요. 나머지 생각할게. 보기 쉬우니까요. 보기 다. 그 다음 아까 요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아까 어디였어요? false로 바꿔야 되는 C였죠. C. 그죠? accuracy 아니라 C였습니다.
C.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역시 한 장 넘겨서요. 9번, 10번으로 갑니다. 9번, 10번. 여러분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보기에는 선생님 실제 나이보다 한 15년 젊어 보이긴 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예?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막 두통이나 소가리, 배앓이도, 배탈도 자주 나고, 그 다음 비 오고 그러면 무릎도 좀 뚝뚝 소리도 자주 나고, 그 다음에 잇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에 막 뭐도 끼기도 하고, 치통도 막 자주 생기고. 그리고 선생님은 사랑니가 4개 있었는데 평생 안 뽑고 아파도 참고 살았었거든요. 20, 30대에도. 근데 지금은 못 참겠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2개 뽑아내고 2개는 지금 안 뽑은 상태이긴 한데, 여하튼 여러분 부모님들도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겉은 멀쩡해 보여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9번, 10번 갑시다. 기후변화 전문가죠?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환경 휴머니스트, 인문학자들이에요. 환경 인문주의자들이요. 인문학자들 해도 되고. 요 부사입니다. 모두 다 같이 똑같이 동의합니다. 뭐라고 동의해요? 기후 위기는 그 핵심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서 위기는 위기인데 뭐다? 상상력의 위기이다. 즉 상상의 위기래요. 기후 위기는.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이러한 대중의 상상력 또는 인기 있는 상상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기 있는 상상력, 대중적 상상력은요, 허구, 실제가 아닌 허구 또는 소설이라고 해도 되죠. 허구에 의해 형성되어집니다. 기후위기는 상상의 위기고 대부분이 허구에 의해 만들어진대요. 자, 그의 책 2016년, 요거 주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순서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 히스 나왔으니까 요거 앞에 히 나와야 되는데 앞에 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건 왜 그런 줄 알아? 뒤에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순서 문제 푸는 것도 선생님 얘기해 줄게. 나중에 천천히. 자, 그리고 항상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요, 설명이 깁니다.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설명이 길어.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이거 순서 문제 써먹는 거야. 나중에 요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그냥 쭉 가요. 아미타브죠? 소설가인 아미타브. Great Derangement라는 책에서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인 아미타브 가시는요, 자기 책에서 takes on this relationship, 이 연관관계, 이 관계를 다루었는데요. 뭐와 뭐 사이에? 상상과 환경 관리 사이의 연관관계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뭐라고? 인류는 have failed to, 뭔 말인데 실패하다 하지 말고 하지 못한다 한다고 그랬죠? 하지 못했습니다. 뭐를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완료를 썼으니까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어요. 최소한은 부분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허구 또는 소설이 믿을 수 있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됐죠? 여기까지는. 인간은 기후변화에 지금까지 대비하지 못했대. 왜? 소설이 그럴싸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럴싸하게 믿을만하게 그 기후변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게 최소 부분적으로는 이유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 가쉬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후변화가 대개 주로 없대요. is absent from 뭐에서 없어요? 이런 현대 소설에는 기후변화가 없대. 왜냐하면요, 사이클론은 태풍의 한 종류죠.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런 거에.
그 다음 홍수, 그리고 또 다른 재앙들에서 그것이 마음속으로 가져오는, 즉 생각나게 하는 이 말이죠. 자, 마음속으로 오케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것이 단지 너무 probable 하면 있을 법한 가능성 있는인데 이미 붙었으니까 그럴싸하지 않은, 오케이? 뭐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말이에요. 너무 하나의 이야기 속에 속하기에, 뭐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 속에 속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럴싸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있을 법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기후변화는 그 자체를 일련의 특이한, 이례적인, 특이한 사건으로서 그 스스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환경주의자들, 환경학자들과 생태학자들, 레이첼 카슨부터 롭 닉슨에 이르기까지 환경학자들, 생태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환경적 변화는요, perceptible이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perceive가 받아들이다, 인지하다잖아요. 그러니까 perceptible은 인지 가능한, 인식 가능한이야. 이미 붙었으니까 뭐예요? 인식 불가능한,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말이야. 결국 얘가 하는 말은 뭐예요? 말은 좀 길지만 환경변화는 기후변화라고 해도 되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대요. 왜? 그것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이따금씩 폭발적이거나 아주 장관의, 아주 뭐 극적인 이러한 사건들은 가끔씩만 만들어낸대. 가끔씩만. 폭발적이고 극적인 상황은 가끔씩 만들어내고, 이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실제로 딱 눈으로 알아채기는 불가능하대요. 왜? 갑자기 발생해요? 그게? 갑자기 진행돼? 급격하게 급속도로 진행돼요? 아니죠. 여기 똑같은 말 또 나와요. 대부분의 기후변화는요, 기후변화의 영향은 cannot be observed, 목격, 관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게 되죠. 언제? 우리가 그것들의 축적된 영향력에 직면해 있을 때. 즉 무슨 말이야? 그럼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기후변화는 하루하루 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거래. 그런데 언제 우리가 목격하고 알아챌 수 있어요? 축적된 결과. 그럼 갑자기 기후변화가 발생한다는 말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가 이 기후변화, 환경변화를 인식할 수 없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봐봐. 이거 보고 있는데 물이 막 불어. 그래서 홍수가 한 시간 사이에 나. 그럼 이 기후변화, 우리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오히려 perceptible 할 거 아니에요? 인지 가능한지지. 선생님, 지금은 원성동 사는데 구성동 살았을 때 여러분 기억할걸? 한 우리 5년? 6년? 7년 정도 됐나? 아니군, 한 6년. 우리 넷째가 태어났을 때니까. 6년 전에인가 비 한 번 와가지고 난리 한 번 났었거든. 이 선생님 집이 그 당시에 2층이었어. 2층이었는데 낌새가 이상해. 빌라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집 1층에 벽 옆에다가 차를 받쳐놨었거든. 근데 낌새가 이상해. 비가 좀 시원찮네 오는 게. 그래가지고 내 선생님 와이프한테, 여보 당신 차키도 줘봐. 그래가지고 내 차를, 선생님 차랑 선생님 와이프 차를 두 대를 좀 높은 우리 동네 위쪽, 구성동 위쪽 공원 옆에다가 대놓고 왔거든. 성견지명이 있잖아요. 어? 선생님이 성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환경의, 주변 환경의 변화가 rapidly 했기 때문이야.
보니까 아까 담배 피러 나갔을 때 슬리퍼 신고 이렇게 나갔는데 물이 1층에 요만큼, 이게 발이라면 한 요만큼 찼는데 한 30분 뒤에 다시 한번 담배 피러 갔더니 이번에 이만큼 찬 거야. 그래서 타이어가 조금씩 이제 요만큼 잠겨 있더라고.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키 줘봐라. 그래가지고 비 맞으면서 선생님이 약간 고지대에다 차 받쳐놓고 왔거든. 내 차하고 선생님 와이프 차만 옮겨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2시간도 안 돼서 1층에서부터 막 난리가 난 거야. 차들 막 여기까지 물 차고 1층에 살던 사람들 가게며 가정집이며 막 난리 나가지고 물 넘쳐가지고 구성동에 있는 그 원성천이 범람해가지고 거기까지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면 우리가 이따금씩만 목격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인지 불가능합니까? 아니잖아. 그치? 갑작스럽게 변화가 단시간 내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는 얼마든지 목격 가능하고 인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 가끔씩만 이러한 극적 상황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건 급격하게 발생하는 거,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말로 갑시다. 느리게 발생하니까. 그죠? 아니면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점진적으로, 점차, 조금씩 이런 말이에요. gradually. 그쵸? 이런 말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축적된 영향력, 단기간에는 볼 수 없지만 천천히 우리가 모르는 새에 축적되고 있는 이 영향력에 직면했을 때야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가 눈에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갑니다. 기후 변화는요, 우리의 상상력을 벗어납니다. evade, 회피하다, 벗어나다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즉 기후 변화는요, 우리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이유가 po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 이러한 아주 의미심장한 중요한 표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이걸 어떻게 보여주는, 기후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도전과제, 난관, 이 보여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상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기후변화가 우리의 상상력을 비껴나가고 벗어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상상력 그 이상이다 이 말이야. 상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목격될 수도 없죠. 인간의 시간에서는 눈으로 관찰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래서 이러한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자인 제프 올로우스키가, 근데 그 사람은요, 기후변화의 영향력, 빙하와 산호지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적한 사람인데, 이 제프가 before and after photographs, before, after 사진을 활용했대요. 그리고 그 사진은 몇 달 간격을 두고 찍힌 사진이고,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이 몇 달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에 찍힌 before, after 사진을 활용한 건 뭐 하기 위해야?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거네, 이거 나왔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치? rapidly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slowly 대신 뭐 gradually로 할까? rapidly 대신에 gradually 쓰면 되겠네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됐죠? 자, 이 글의 주제. 대충 쭉 해석은 천천히 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감은 잡히지? 기후변화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목격, 우리가 눈으로 인지 가능하지 않다. 왜? 느려. 점진적으로 발생해. 그치? 이해가요? 인간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목격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제목입니다. 자, differing, 서로 다른 태도. 현재의 기후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 아니죠. 느리지만 의미심장하다.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거 아니 이게 틀렸네요. 그죠? 생태학적 운동의 역사 아니지. 차라리 이 뒤에가 뭐 기후변화, climate change나 아니면 environmental change, 환경변화라고 돼 있다면 2번이 답이 되겠지. 그치? 요 뒤에 말 때문에 틀렸어요. 침묵입니다. 뭐? 상상력의 침묵이죠. 뭐? 기후 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의 침묵.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데 기후 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침묵한다는 얘기는 상상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상상력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 정도로 느리고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어떤 표현 나왔죠? 기후 변화는 우리의 상상력을 벗어난다라고 얘기 나왔잖아. 됐죠? 오케이? 즉 우리 상상력의 침묵, 상상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기후 변화에는 그 얘기예요.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생생한 위협, 기후적 재앙, 지역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후 재앙? 생생한 위협? 아니죠.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목격되지 못하고 상상력의 범위도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그치? 상상력을 비껴나간다고 그랬죠. rise and fall 하면 rise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fall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사자성어로 보통은 흥망성쇠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후주의와 생태주의의 흥망성쇠 전혀 관계없죠. 정답 3번. 아까 틀린 거 뭐였죠? rapidly가 C가 틀렸네요. gradually 또는 slowly로 바꾸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할만하죠? 괜찮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